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되는 순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시공자 선정입니다. 만약 시공자를 잘못 선택하면 공사가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하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잘못해서 수많은 추가 분담금을 물기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공자 선정의 근거와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방법과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4장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 이사회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입찰의 방법과 일정들을 확정하여 입찰 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입찰을 받게 됩니다. 입찰 마감일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사업에 관심 있는 시공자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에는 과도한 경쟁으로 수주전을 펼쳐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입찰서를 개봉하고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입찰한 시공사 중에서 총회에 상정할 시공사를 결정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최종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 준비 단계에서 이사회는 입찰의 방법과 일정, 그리고 참여 규정 등 시공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면 대의원 회의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입찰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의 입찰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과 진경쟁 입찰의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로 보며, 지명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의 신청이 있어야 유효한 입찰로 봅니다. 지명 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미응찰이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방식이 결정되고 나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입찰 공고는 현장 설명회 개최 7일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며, 지명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지명된 시공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의 내용에는 사업 계획의 개요와 입찰의 일시와 방법, 현장 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입찰 참가자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이주비나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대여 제한이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의 대여 제한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와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과 자재 사용서 등을 입찰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은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후에는
반드시 현장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는 입찰 20일 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비용 및 물량의 산출 내역을 제출하는 내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설계 도서와 입찰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접수 방법, 입찰 시 유의사항, 건설업자 등의 공동 홍보 방법, 시공 결정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접수할 때에는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를 해야 하고 입찰 부속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입찰 서류를 개봉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개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개봉은 입찰 참여자의 대표나 대리인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임원 등 관련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입찰서가 개봉되면 총회에 상정될 시공사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의원 회의가 개최되면 입찰서 모두를 대의원 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대의원 회의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시공자를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서명결의서 또는 대리인의 투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시공자가 6인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 모두를 조합의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총회에 상정될 시공자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입찰 마감 다음 날부터 총회 전까지 시공자는 2회 이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합동설명회는 조합이 주관하며 시공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설명회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모든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시공 능력, 공사비 등 비교표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고 입찰 제안서 4번도 전자문서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사 직원이나 홍보 대행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조합원에 대한 개별 홍보는 절대 불가하며 사은품, 금품, 선물 제공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차 합동설명회 이후에는 시공사 측이 신청하면 조합은 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장소 한 곳을 홍보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공사들이 공동으로 한 곳을 홍보 공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홍보 공간 내에서는 조합원에게 개별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장소에서는 개별 홍보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홍보 공간에서 홍보를 하려면 사전에 홍보직원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직원이 활동을 하거나 등록 전에 먼저 홍보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조합은 이 명단을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찰과 홍보의 시간이 지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아주 중요한 총회인 만큼 일반적인 총회와는 개최 요건이 다릅니다. 통상 일반적인 조합 총회는 직접 참석 요건이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 참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총회나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과 같은 중요 사안을 다루는 조합 총회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 요건을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즉 50% 이상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더라도 서명 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총회 당일 투표 전에는 참여 시공사들에게 조합원들 앞에서 직접 홍보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조합의 시공자를 조합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나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공자와의 계약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은 한국부동산은 한국주택토지공사 등과 같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통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도수의 종류와 우선순위, 공사비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사비 검증을 포함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통하여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만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임금 인상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예전처럼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으니 경쟁을 피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성이나 입지가 좋은 사업지는 경쟁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이랑 나중에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사업 참여 제안서와 공사도급 계약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도급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검토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공사들이 제공하는 사업 참여 제안서의 홍보물을 보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홍보물이나 제안서에는 최고의 조건, 최고의 아파트를 약속하며 조합원들을 현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근거 없는 경쟁사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합 내부에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멋지게 만들어진 홍보물에는 현실성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거나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애매하게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합원들이나 조합 임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생기고 사업이 꼬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런 제안서나 홍보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비와 사업 진행에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공사도급 계약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건 오직 도급 계약서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도급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사도급 조건이나 사업 참여 조건, 공사비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외되는 내용, 즉 도급 포함 항목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변동되는 조건과 공사비의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대안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 도급 계약서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이라는 문구 흔히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협의가 실제로는 시공사의 일반 통보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 조항은 반드시 그 기준과 절차, 한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하는 옵션의 유무상 여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제공되는 브랜드나 규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와 시공자를 선정할 때 뭘 조심해야 할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공자 선정은 단지 어느 건설 회사를 뽑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자산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입니다.
제안서나 계약서를 혼자서 판단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공사비 산정 방식, 사업비 조달, 공사기간, 지체보상금, 계약 해지 조건 같은 핵심 내용은 조합과 함께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건과 약속, 홍보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와 과거 이행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뿐인 약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합이 먼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자료 공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조합원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관심을 끊고 눈을 떼면 손해를 봅니다. 같이 보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견제해야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시공사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복덩어리 부동산 복부TV는 앞으로 여러분께 재개발 재건축의 알찬 정보들을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